안녕하십니까. 에바 싱클레어입니다. 책 듣기 좋은 날의 타락자 지금 5번째 시간이고요. 춘심이가 주인공하고 다시 만나서 주인공이 또 춘심이와 밤을 지샜어요. 아내의 속상한 이야기도 있었던 지난번 시간이었고요. 오늘 5번째 타락자 내용은 어떤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발을 끊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무슨 힘이 나를 끌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 힘은 어디 얼마나 달아나나 보자고 그가 나를 매놓은 실과 같았다. 달아나면 달아나는 대로 그 실은 풀리었다. 하되 잠깐 걸음을 멈추면 그 실은 차츰차츰 감기어 뒤로 이끌었다. 어느 때는 머리 올같이 가늘게 되어 이것이 터진다. 고만 이리 와요. 살근살근 달래며 마음이 간질간질하여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쇠구슬 모양으로 굵고 튼튼하게 되어 이리 안 올 테야 위협하듯 쭉쭉 집어채기도 하였다. 이 편에는 버티는 힘이 부족하면 휙 따라가는 수도 있다. 하루는 그 집 골목까지 따라간 일이 있다. 그 집 대문을 보자 애 뜨거라 하고 나의 넋은 다름박질하였다. 바른 길로 일 없이 진고개를 올라갔다. 늘 하는 모양으로 책사에서 책사로 돌아다니다가 점을 깨야 수표교로 빠져 돌아오는 길이었다. 대관원에서 어떤 젊은 신사가 기생 하나를 들고 나온 것을 보았다. 나의 마음은 다시 요동하였나니 그 기생의 걸음걸이며 뒷모양이 할 일 없는 춘심이었음을 나는 걸음을 재개하였다. 느리게 하였다. 요모조모 살피기를 마지 않았다. 그 나붓이 늘어진 귀밑머리조차 천연 춘심이었다. 그럴 즈음에 그 기생은 힐끗 돌아봤다. 마치 내가 뒤따라옴을 아는 것처럼 얼굴이 같을 뿐만 아니라 사죄하는 듯한 웃음조차 건네는 듯도 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사라지는가 의심하였다. 그러나 내가 손살같이 그의 곁을 스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일별로 그가 춘심이 아님을 간파하였다. 완전히 나의 착각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런 일을 금방 앞에서 전차 정류장에서 한두 번 겪지 않았다. 마치 나의 눈에 춘심이란 색안경이 끼어 도처에 춘심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홀로 시각뿐만 아니다. 나의 관능이란 관능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고소한 머리기름 냄새를 아내의 머리에서 맡기도 하였다.
그 야릇한 향기를 나의 소매에서 느끼기도 하였다. 그의 소리, 살, 냄새는 벌써 그의 전유물이 아니고 낱낱이 나의 속 깊이 잠겨있는 듯 하였다. 이 모든 것을 환원작용으로 본 임자와 어우러지라고 발버둥을 하고 있거늘 그래도 끈을 떼었거니 하고 있었다. 정말 떼어졌을까? 보라. 어느 연회에서 다시금 만난 우리는 어찌 되었는가? 처음은 서로 눈인사만 교환하였다. 그리고 피차 모르는 사람 모양으로 시침을 떼고 있었다. 하건만 연회가 끝나고 요리전 문 밖을 나왔을 때 그의 손은 나의 손을 힘있게 쥐었다.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그는 말을 꺼내었다. 얼마든지 비난을 하라는 것처럼 나는 빙글빙글 웃고만 있었다. 돌아서신 줄은 나도 알았지만 그렇게 아니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 이튿날 망토 속에 돈 20원 든 것을 보고 남자란 다 마찬가지이다. 이걸로 정을 끊는구나 하였지요. 아니, 무엇 그런 것은 아니야. 저 남의 말 좀 들어요. 이것이 들어 남의 좋은 사이를 갈랐구나 하고 그 지전 2장을 쪽쪽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다지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건가 하니 야속해 견딜 수 없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편지로나 세세 사정 그려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에라 치워라. 매몰스러운 사나이에게 내 속을 왜 빼앗기리 하고 한 발이나 되게 쓰던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렸지요. 하고는 그때의 괴로운 한숨을 모아두었다가 인제 쉰다는 듯이 길이 숨을 내쉬었다. 요사이 조금 바빠서 라고 일종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그런 말 말아요. 춘심은 성난 듯이 잡았던 손을 뿌리쳤다. 마음에 있으면 꿈에라도 보인다고 아무리 바쁘기로니 잠시 잠깐 다녀갈 틈이야 없단 말입니까?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나 같은 것이 정이니 무엇이니 하는 게 개밥의 도토리지. 가고야 싶지만 어디 가겠던? 영업에 방해만 될 뿐이. 내가 장사를 합니까? 영업이 무슨 영업이란 말씀이요? 그러니 치면 거칠게 하는 것부터 마음에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짜장 보고 싶어 보시오. 그런 생각이 나기나 하는가. 참 사나이라 다 그럽디다 그려. 나는 암만 잊으려 해도 어디 잊혀집디까? 왜 만났던고 하루도 몇 번을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정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인력으로 못할 것은 정입디다. 그의 손은 다시금 나의 손을 쥐었다. 문득 깨달으니 나는 벌써 그의 집 마당에 서 있었다. 마음의 방충만 고만 터지고 말았다. 유혹의 흐름은 거리낌 없이 밀렸다. 이 물결 가운데는 싸늘한 이지와 뜨거운 감정이 서로 부딪고 서로 마주칠 건 이지는
흔히 쩔쩔 끓는 열수에 넣은 얼음 조각 모양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종종 춘심을 방문하였다. 그 역시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왜 그처럼 아니 오세요? 그는 중문간에서 마당으로 삐죽이 나타나는 나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항례이었다. 아까 왜 만나지 않았어?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경우도 있었다. 참 그랬지요. 나는 깜빡 잊었지. 금방 보고도 금방 안 입은 것 같아요. 하고 둘이 웃는 수도 있었다. 그리고는 밖이야 햇볕이 따뜻하든 달빛이 밝든 밑장은 한문이 되었다. 사랑은 낙원을 지을 수 있다. 진세에 아무리 풍치와 아무런 풍정도 이에 미칠 것이 무엇이랴. 거울같이 마주만 앉으면 그뿐이다. 말은 말끝을 쫓고 웃음은 웃음 뒤를 이었다. 피차의 처지를 설명하자 온회도 하고 번민도 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여 하는 온회여 번민이라 딴 일로 말미암은 것보다 달랐다. 그것은 하고 싶어 하는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다 하면 무엇합니까? 한시라도 재미있게 놀면 그뿐이지. 찰나주의자인 그는 이렇게 끝을 맺고 가야금을 뜯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날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었다. 물린 것이 아니지만 며칠 안 입어와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째 갔다가 못 만나면 하루도 두세 번을 가고 싶었다. 저나 나 무슨 고장이 생겨서 곧 아니 헤어질 수 없게 된 때도 그러하였다. 어머님이 밤 10점 반차로 동네에서 돌아오시던 날이었다. 정거장을 나가는 길에 나는 춘심의 집을 들렸다. 금심이가 있기 때문에 키스 한번 못하고 나는 몸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다. 왜 벌써 가세요? 금심은 나에게 매달리며 모자 집으려는 팔을 막았다. 아니, 집에 가 보아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웬일인지 말소리가 내 귀에도 허전허전한 것 같았다. 어째 춘심에게는 가야 될 사정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예, 그만두어라. 오긴 어려워도 가긴 잘 가지. 만날 첫날 간다. 라고 춘심은 세무록하게 긁어 잡아당겼다. 모자는 썩건만 그 음향이 전기같이 나에게 끼치어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잠깐 답답한 침묵에 온 방안 공기가 응결되는 듯 싶었다. 금심은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다. 춘심은 차마 가는 뒷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시키시마의 권련을 빼어 입으로 그 담배를 불어 빼고 흰 종이로 볼록볼록하게 만들고 있다. 차라리 가지 말라고 나의 소매를 잡아 당겼던들 이렇게 가기 어렵지 않으련만. 아이고 좀 붙잡으세요.
민망하였던지 금심이가 마침내 침묵을 깨뜨린다. 고만두어라. 악류가 천만홍인들 가느니 뭐이하리. 라고 춘심은 노래 부르는 어조로 한숨만 내쉬었다. 학원만 나를 쳐다본 애끓는 정이 서린 축파는 무어라가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다만 1시간만이라도 반시간만이라도 더 놀았으면 하였다. 그러나 기차대의 정각은 이미 임박하였다. 마루까지 나오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와 작별치 않고는 차마 내려설 수가 없다. 나는 닫혔던 미닫이를 다시금 열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직 한 번이라도 나를 보안해 주었으면. 그냥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 나는 진정을 농담으로 엄벙하였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하염없이 웃으며 아무리 무정한 님인들 작별이야 안 할 수 없지 하고 일어서 나온다. 사람 눈에는 어슴푸레한 마루에서 둘의 그림자는 하나이 되었다. 밤에 볼 일이 무슨 볼 일이요? 그는 물었다. 그 소리는 성난 듯도 하고 우는 듯도 하였다. 어머님이 오늘 밤에 오신대. 시방 정거장에 나가는 길이야. 전작 그런 말씀을 하실 게지. 그러면 어서 나가셔야 되겠구려. 하면서도 나를 놓지는 않았다. 더욱 그의 몸이 달라붙음을 느꼈다. 나의 다리가 마루 끝에 내려서려할 적마다 무릎으로 막았다. 입으로 가지 말라는 것보다 그 몸짓의 말이 더욱 웅변이었다. 이윽고 나는 구두를 신었다. 그도 나를 따랐다. 중문과 대문 어간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또 한 번 합하였다. 어서 가세요. 나는 어찌할꼬? 일찍이 좀 자려무나. 나는 그가 녹주 홍등에 시달리며 밤마다 잘 잠을 못 자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 어디 잠이 나오나요? 어슴푸레하게 달은 비치고. 그날은 봄의 기운이 벌써 뚜렷한 밤이었다. 담회색 구름은 연기같이 흐르고 있다.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봄 향기에 채운 이 공기, 이 정적, 이 방명. 더구나 베일에 감긴 처녀의 나체 같은 어스름 달. 이 모든 것들에게 비밀의 정열에 발효를 느낄 수 있었다. 봄 마음으로는 잠이 아니올 게다. 나도 한참 황홀하였다. 참 가셔야지. 차 시간 늦을라. 하고 그는 문득 감았던 팔을 풀었다. 자, 가십시다. 하면서 그는 양인이 하듯 내 팔을 얼싸 끼고 깨름한 발자국을 옮겼다. 그러면서 이러고 멀리 갔으면 이라고 꿈꾸는 듯 말을 하였다. 문득 전등 밑에서 우리는 떨어졌다. 어서 들어가. 나는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다. 두어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그는 그대로 서 있다. 두 눈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다. 내 마음 탓인지 모르되 분명히 눈물이 도는 듯 하였다. 몇 걸음 가다가 또 돌아보았다. 밤만 대문 안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초연히 돌아선 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이 아주 사라지자 청승급게 부르는 노래 한 가락이 나의 뒤를 따라왔다. 욕만이 남만이요 불사이 자사로다. 갈 거자 서러 마라. 보낼 송자 나도 있다. 이런 뒤로는 더욱 깊어진 듯하였다. 어디서 술이 좀 취한 나는 10점 가까이 되어 웬걸 있으려고 하면서도 애멜무지로 그의 잠긴 중문을 두드리며 불러본 일이 있었다. 노름 가고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굴다란 남자의 소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할 일 없이 발을 돌리려 할 때였다. 네, 네? 이번에는 쇠된 여자의 목청이 들렸다. 금심의 소리리라. 짤짤 끄는 신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중문이 열리었다. 신한고난이 드러누워 있는 춘심을 보았다. 빗기 하나 없는 샛노란 얼굴에도 나를 반기는 웃음은 움직였다.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아파요. 이럴 때 오셨으면 하던 차이예요. 나는 가엾어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그의 머리를 짚으며 어디가 그렇게 아프담? 나는 없단 말을 듣고 곧 가려고 하였지 라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모르시고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당신 같길래 금심이더러 나가보아라. 아마 그이신가 보다 하였어요. 제 아픈 것은 둘째치고 딴 것에 매우 마음이 기이는 것 같이 변명하였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아파? 무얼 몸살이 좀 났는가 보아. 그것이야 어쨌든 요사이 왜 그리 안 왔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당신 생각이 10곱 20곱 더 나서 짜장 견딜 수 없습니다. 암만한 제 마음을 아시겠소? 그의 말 맞다나 나는 며칠 동안 그를 멀리하였나니 그것은 빈손으로 오기가 뻔뻔스럽고 추근추근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만 오면 따니에 부르는 것을 따는 것도 민망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홀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고통을 아니 느끼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째 와서 보면 나의 예상은 노상 틀렸다. 그의 일거일동과 일빈일소 어느 것에 나를 비난하는 무엇을 찾기 어려웠다. 오늘 역시 그러하였다. 고맙군. 고마워.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 나는 참말
감사 안 할 수 없었다. 늘 저러겠다. 참말이다. 고마울 게 무엇이에요? 어디 나리가 생각하라서 생각합니까? 절로 생각해지니 생각하는 게지. 이랬든 저랬든 고마우이. 이것은 참말이다. 그래 참말이에요? 나리가 참말이라니 나도 참말을 좀 하리까? 나는 화류장에 노는 계집이 올시다. 노는 계집이라 이 손님하고도 놀고 저 손님하고도 놉니다. 요리집에서 요리집으로 불리어 다닙니다. 번화하게 웃고 지냅니다. 그래도 때때로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곧 울고 싶어요. 시쳇말로 치면 나지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째더 쓸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요새 문자로 꼭 한 사람에게 연애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도 12번이나 나겠지요. 그는 폐부에서 짜낸다는 어조로 이렇게 늘어놓았다. 온통 허위는 아닌 고백이리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음은 위에 없는 심적 비극일 것이다. 활락의 맨 밑에는 비애가 가로누워 있음도 혹 사실일 것이다. 수레에 물 커지고 육에 헤어진 백공천장 뚫린 넋의 신음을 나는 듣는 듯 싶었다. 춘심은 말을 이었다. 나리를 알게 되자 어찌 전일에 생각하던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더욱 애달고 슬퍼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 슬픔은 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리를 보면 웃음은 나오면서도 가슴이 메어지는 듯 하여요. 고만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리를 아삭아삭 물어뜯고 싶겠지요. 그러나 물어뜯기는 건 제 가슴이지요. 독한 벌레에게나 쏘인 것처럼 쓰리고 아팠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이 피를 뿜는 듯한 언언 구구가 단쇠끝 모양으로 나의 가슴에 들어박혔다. 따끈따끈한 고통을 느끼면서 신랄한 쾌감을 맛보았다. 나도 그를 지근지근 물어주고 싶었다. 물지는 못할 망정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을 열렬하게 빨고 있었다. 그 위에 핀 키스의 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처럼. 이윽고 뜨뜻한 무엇이 나의 얼굴에 축축하게 젖음을 느꼈다. 나는 낯을 떼었다. 그는 울고 있다. 다이아몬드 알맹이 같은 눈물방울이 번쩍이며 그의 속눈썹에 송송 솟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금 그를 움켜안았다.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하고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씻는다. 해프게도 웃지나 말아주세요. 속없는 년이라고 웃지나 말아주세요. 일 없는 사나이의 우는 꼴을 볼 때마다 미쳤다. 울기는 왜 울어? 하고 속으로 웃는 일이 있습니다. 그 품앗이로 오늘은 내가 울고 나리가 웃겠지요. 하고 울음을 멈추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암만 해도 못 참겠다는 듯 흐느끼며 나같이 못난 것 생각 마시고 부모 봉양이나 잘하세요. 처자나 잘 기르세요. 아까운 청춘에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만 사람이 우러러보게 잘 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나리께 바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도 이를 악물고 나리를 잇겠습니다. 우리가 왜 알게 되었던가. 다시는 오시지 말아주세요. 내 눈에 보이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 자식 하나만 바라는 불쌍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노경을 편안히 지낼 만한 거리를 아니 장만하고는 내 몸이라도 내 몸이 아닙니다. 어제도 딴 년처럼 사나이 삿갓 못 씌운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내 한 몸 같으면 말끝은 오열에 멈춰서고 말았다. 마침 그때였다. 중문을 흔드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춘심을 데리러 또 인력거가 왔다. 옆방에 있던 금심은 나갔다 들어왔다. 춘심은 눈물을 숨겼다. 금심은 나를 보고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저 김승지 영감이 식동원에서 아파서 못 간다 하려무나. 금심이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위협하듯 차부의 목소리가 가로질렀다. 그러지 말고 가세요. 김승지 영감이 부르세요. 또 올 것입니다. 아픈데 어찌 간단 말인가? 꼭 모시고 오래요. 괜히 남 걸음시키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보게 그려. 나는 곁에서 말 참여를 하였다. 이 김승지란 자는 나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이었다. 춘심의 말에 의지하면 궐자는 1년 전부터 자기에게 마음을 두어 가용도 대주고 세간도 장만해 주었을 때 상관은 없었다. 궐은 서울에서 굵지 않은 부호의 장자이니 재산은 유효하지만 그 인물에 이르러서는 영이었다. 그 검고 얼굴이란 보기만 하여도 지긋지긋하되 돈 하나로 말미암아 괄시할 수 없는 손님이었다. 빚 6,000원을 갚아주고 5,000원짜리 집 사준다는 조건 밑에 궐은 춘심을 떼어드리려는 중이었다. 금력으로 싸울 수는 없다. 인격이나 사랑으로 대항하려는 나는 궐이 부른 줄 알면 피해주는 것이 항례이었고 가기 싫다는 것을 가보라고 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궐자로 말미암아 우연의 기운과 초자연의 기행을 믿게 되어 습득 횡령을 꿈꾼 것만 여기 자백해 두자. 춘심은 버티고 가지 않았다. 얼마 안이 되어 궐자가 친히 왔다.
금심이가 미닫이를 열자 춘심은 일어앉으며 인사하였다. 어디가 그러게 아프담? 어째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있기 몸살이 난 게로군.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식도원에서 요리를 시켜 불러놓고 있었지 뭐야. 시킨 요리를 퇴할 수도 없고 또 혼자야 먹을 수 있나. 그래 이리 가져오라 했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폭도 미안합니다. 좀 올라오시지요. 손님이 계신데 나 곧 갈 터이야. 나의 피는 혈관에서 불을 피우듯 미쳐 날뛰었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 상판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춘심의 앞에서 보기 좋게 모욕해주고 싶은 잔혹한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의 관대와 아량을 보이는 듯이 아니 관계없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라고 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간다면서도 가지 않았다. 궐과 나는 한참 버티고 있었다. 그럴 사이에 요리상 온다는 것이 나의 용기를 꺾었다. 그것 오기 전에 나는 이 자리를 아니 떠날 수 없었다. 더 노시다가 가시지요. 춘심은 미안해 못 견디는 듯이 말을 하였다. 신진대사라니 먼저 온 사람은 가야지. 라고 점잖은 말을 하고 나왔다. 마루에 걸터앉은 이 경쟁자를 해치고 싶어 나는 전신을 떨었다. 또 내가 가야 들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눈살을 걸자를 쏘며 웃음 속에 도전의 칼날을 빛내었다. 이것 안 되었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걸자도 홍소하며 눈에 불을 흘리었다. 궐의 얼굴은 마치 이글이글 타는 숯불 위에 놓여있는 불고기 덩이 같았다. 모르면 모르되 나의 얼굴빛도 그러하였으리라. 어찌하였든 나는 밀려 나왔다. 패배하고 말았다. 분해서 견딜 수 없다. 다시 들어가 아까는 내가 나갔으니 이제는 노형이 나가시오 하고도 싶었다. 그것보다 딴 사람을 들여보내 들부수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나는 미친 듯이 다른박질하였다. 시의 여관문을 두드렸다. 시는 없었다. 나는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다방골 근처를 빙빙 돌며 헛되이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 창피를 당했으면 다시는 그의 집에 아니 갈 것이련만 나는 마치 흉한에게 빼앗겼던 애인의 안부를 살피는 것처럼 그 이튿날도 춘심을 방문하였다. 이만큼 나는 춘심에게 정신을 잃게 되었다. 나는 임질에 걸리고 말았다. 공교하게 그 몹쓸 병은 올맞을 그때도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에야 증세가 드러났다.
거의 행보를 못할 만큼 남몰래 아팠다. 춘심으로 하여 이런 고통을 겪건만 조금도 그가 괘씸치 않았다. 나의 머리는 아주 이지적이었다. 그야 무슨 죄이랴. 짐승 같은 남자 하나가 그의 정조를 유린하고 그의 육체를 다독하였다. 저도 모를 사이에 그 독규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저주할 것은 이 사회이고 하남이라 내 자신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에 가기는 싫었다. 한 일주일 후 일이라. 내가 사에서 돌아오니 마당에 이불을 널리고 농짝이 드러내어 있었다. 그날은 춘기 대청결이었다. 어머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며 건넌방에 가보아라. 춘심에 부고가 와 있다. 라고 하셨다. 어머님도 물론 그 일을 아셨다. 처음은 야단도 치셨지만 엎지른 물을 담을 수 없고 어머님 오기 전 아내가 거짓 유언을 쓴 뒤로부터 춘심의 집에 간데도 온 밤을 새운 일은 없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나에게 알면서 속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조금 뜨끔하면서도 웃으며 공연히 거짓말 마세요. 부고가 무슨 부고예요? 아니 가보아. 내가 거짓말인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씀대로 하였다. 이것이 웬일인가? 전일에 얻어온 춘심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기어 있다. 그의 차묵히 죽은 시체나 본 것처럼 간담이 선을 하였다. 칼로 에어내는 듯한 슬픔을 느끼었다. 그러자 뒤미쳐 불덩이 같은 의분이 치받쳐 올랐다. 묻지 않아도 아내의 소위인 줄 알 겨를도 없이 알았다. 지난날의 모든 현숙으로 할지라도 이 악행을 기울 수 없었다. 아니다. 착하다고 믿었던 때문에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잔인한 학살자를 찾아 원수를 갚으려고 나는 맹연히 문을 차고 나왔다. 범죄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마루에서 무엇을 치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이 무슨 짓이야? 무슨 고약한 짓이야? 천하 못돼 먹은 것 같으니. 그는 나를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성을 내며 무엇이요? 그깟년 사진 좀 뜯으면 어때요? 야단칠 일도 폭도 없는가 보다. 그가 이렇게 들이대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분노는 비등하였다. 나는 성을 어찌할 줄을 몰라 침을 부글부글 흘리며 더듬거렸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뜯으면 어떠냐? 어때요? 그런 개같은 년. 저편도 시끈거렸다. 푸르족족해진 입술이 바르르 떨고 있다. 허파가 벌컥 뒤집히는 듯하였다. 숨이 칵 막힘을 느끼자 문득
때 아닌 눈물이 핑그르 눈초리에 넘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까닭이다. 이날 이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계집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까닭이다. 나는 어찌할까? 몰랐다. 그런 계집인 줄 참말 몰랐다. 왜 춘심이가 개 같은 년이야? 너보다 몇 곱이 나을지 모르지. 그의 사진을 왜 뜯어? 그 사진을 왜 뜯어? 둘도 없는 나의 애인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하나뿐이다. 참 착한 여자다. 어진 여자다. 말이 기생이지 참말 지상 선녀다. 왜 내가 그에게 아니 갔던고? 왜 아니 갔던고? 나는 가련다. 그에게로 나는 가련다. 나는 흥분에 겨워 시나 읊조리는 듯 어조로 눈물소리를 떨었다. 가지 누가 못 가게 하나? 아주 끌려 덮어졌구먼. 아내는 어디까지 냉랭하였다. 나는 집을 뛰어나왔다. 미친 듯이 춘심에게로 달렸다. 문간에서 금심을 만났다. 조금 반기는 빛이 없었다. 형 있니? 어제 살림 들어갔어요. 하고 금심은 입을 삐죽하고 고만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놓은 그 한마디 말은 비수같이 나의 심장을 찔렀다. 이때야말로 어안이 벙벙하였다. 한동안 화석과 같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는 듯하였다. 눈앞이 캄캄하였다. 하건만 살림을 들어갔다? 라고 소곤거리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집 잃은 어른애나 같이 속으로 울며 불며 거리로 방황하였다. 그러다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건만 집에서는 또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내는 요강에 걸터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차마 볼 수 없이 새빨간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 두 눈에는 고뇌를 못 이기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병독은 벌써 그의 순결한 몸을 범한 것이다. 오늘 청결하느라고 힘에 넘치는 격렬한 일을 한 까닭에 그 증세가 돌발한 것이다. 춘심의 사진을 처음 볼 때 웃고만 있던 그로서 그것을 찍게 된 신산이 심리야 어떠하였으랴. 그의 태중에는 지금 새로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결과가 어찌 될까? 싸늘한 전율에 나는 전신을 떨었다. 찡그린 두 얼굴은 서로 뚫을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육체를 점점이 씹어 들어가는 모진 독균의 거취를 살피려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독한 벌레에게 뜯어먹히면서 몸부림을 치는 어린 생명의 약한 비명을 들은 듯 싶었다.
현진건의 타락자는 오늘 5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주인공이 춘심에게 좋지 않은 병을 옮아왔고 또 그걸 임신한 아내에게까지 옮긴 것 같죠.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성을 지를 수 있었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뿐이겠어요. 이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1930년대이니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참아주어야 했었던 시대였죠. 쓸쓸하게 마무리가 되는 타락자 이야기였네요. 제목이 타락자여서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지 궁금했었거든요. 제목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락자 5번째 시간 잘 들으셨나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급작스러운 눈발로 당황스러웠던 시간을 보내셨을 여러분에게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책 듣기 좋은 날에 에바 싱클레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